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60선 그리고 코스닥은 660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발 증시 와이드가요. 2019년 개장 첫날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자 합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SNS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 출발 증시 와이드라고 검색을 하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부에서는 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47% 하락세 예상됩니다. 10포인트 내린 2018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혼조세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 SK하이닉스 2% 넘는 상승세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67,000원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현재 0.65% 하락세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셈인데요. 38,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셀트리온 1.79%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21만 7천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5위권에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1% 내리면서 11만 6,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상승세 눈에 띕니다. 어제도 3% 넘게 상승했죠. 오늘도 7%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7,500원 오른 39만 8,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어제 1% 하락세 나왔습니다. 오늘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 넘게 상승하면서 24만 5,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7일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오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31,4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1% 가까이 하락하면서 12만 1,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물산 오늘 0.48%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0만 4천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 현재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45,3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어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어제 금융주들 대부분 안 좋았는데 현재 39,050원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1.33% 하락하면서 18만 6천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0.1% 상승하면서 66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8% 가까이 내렸습니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78,40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라는 어제 0.8% 정도 하락했는데 오늘 0.1%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73,000원 그래도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CJ ENM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1% 하락세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20만 원 선 깼고요. 19만 9,900원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로메드와 포스코캠텍 모두 1.52%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좀 혼조세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강한 상승세 나왔는데 하락 전환됐습니다. 오늘 1.72% 상승하면서 58만 4,8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펄어비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오롱티슈진 현재 1.22% 상승한 41,4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종목은 서울 반도체입니다. 4분기 실적이 비수급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은 약 260억 원대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인 254억 원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계절적인 4분기 비수기 영향 때문에 전분기 대비 실적이 약 2% 정도 슬라이스하게 둔화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전년 대비 증가하는 부분들은 TV나 자동차에서 Y캅 LED라는 신제품 매출 확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영업이익단은 1,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면서 올해 대비 12.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 LED TV 시장에서 서울반도체의 경쟁력, 특히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특허 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LED 부분의 인력 및 사업 재편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경쟁회사의 서울반도체 특허 침해 판결 등으로 서울반도체가 2019년 삼성전자 내에서 LED TV 부분에서 점유율이 상승하고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베트남 생산 비중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원가 경쟁력 개선이 되면서 영업이익률도 개선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19년에 자동차의 전장화 그리고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 비중 확대로 LED 채용 확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헤드램프 향해서 실내 등 분야 쪽으로 적용이 전체적으로 증가할 전망이 있고요. 또한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LED 관세 부과, 즉 미국에서 25%의 관세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가격적으로 서울반도체가 상당히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습니다. 따라서 특허 분야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하면서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 국면이기 때문에 최근에 서울반도체의 모습도 전일 상당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수 구간은 현재가부터 18,500원 구간의 눌림목 구간을 보시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트루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동기 부사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24일에 휴재를 추천해 주셨는데 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14일에 주셨던 에코프로 5%, 그리고 12월 7일에 주셨던 CJ 대한통운 6%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네, 12월 10일에 주셨던 동양피스톤 21%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7일에 주셨던 대림산업 현재 7.85%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동기 부사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신라젠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4%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에코프로 5%, 그리고 3위부터는 대한통운, 그리고 2위에는 BH 7.42%, 그리고 1위에는 오리온홀딩스 7.94%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모두 두 자릿수입니다. 5위에는 크리스 FNC 올라와 있고요. 11월 16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1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한국전력 12%, 그리고 3위에는 동양피스톤 21%, 2위에는 쌍용양회 30%, 그리고 1위에는 SBI 핀테크 솔루션즈 81%로 현재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는 신일서 소장의 한창재즈 올라와 있고요. 34%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5위부터 7위까지는 모두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7위에는 박동현 본부장의 인바디 올라와 있고요. 34.52%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6위에는 김윤영관의 YG 엔터테인먼트 올라와 있고요. 35.28% 수익률을 내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5위에는 반정미 소장의 한올 바이오파마 올라와 있는데요. 39.53% 수익률을 내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4위에는 신혜소 소장의 S퓨어셀 올라와 있습니다. 47%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3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고요. 81%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신혜섭 소장의 보혜양조 107%, 그리고 1위에는 신혜섭 소장의 풍국주정 112%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이 12월 14일에 에코프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5% 내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아시다시피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테마를 하면서 많이 올랐는데, 전기차, 수소차는 일단 별개를 갈 거 없이 동시에 오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코프로는 아시다시피 우리 그 전기자동차용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뿐만 아니라 전기차,
전기 자전거 등 이런 소형 전재된 수요가 지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아시다시피 에코프로는 NCA 알루미늄 계열의 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 SDI 어떤 퍼스트 벤더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NCM의 경우에는 공급자들이 무려 많지만 15곳이 되는데 NCA는 공급사가 6곳으로 제한이 돼서 일단 탑 완인 에코프로의 일단 성장세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제 뉴스 보면은 이제 66% 출자한 에코프로 BM이 일단은 상장 예비 신자 승인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액면가 500원인데 공모 예정 금액이 1,500원, 무려 3배가 되는데 아마 이런 또 상장을 통해서 에코프로의 가치는 추가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3위에 올라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SBI 핀테크 솔루션즈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노동시장에서 임금 협상력에 이제 동지 집단의 노동자 수에 비례하는 점을 좀 고려해 본다면 이들의 임금 수준도 시간이 지날수록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국제 송금 금액 자체가 이제 임금 상승 효과가 좀 더해지면서 좀 이제 근로자 수 증가보다 더 큰 폭의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제 SBI 핀테크 솔루션즈의 경우 이제 짧은 송금 시간과 낮은 수수료율을 좀 앞세워서 이제 또 은행 포함 국제 송금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선점 효과를 좀 고려했을 때 일본 내 국제 송금 이제 그 증가 국면에서 가장 큰 좀 수혜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은 2018년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폭등에 이어서 계속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데요. 연말 막판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우리 증시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조금 짚어보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도 현재 약세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 함께 강세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현재 상승 출발되고 있는데요.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타면서 출발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0.26% 상승하면서 38,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65% 상승한 62,0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상승세 나옵니다. 0.67% 상승하면서 224,500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0.84% 상승합니다. 1,000원 오른 11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혼조세 보입니다. SK텔레콤 현재 0.19%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2.16% 상승하면서 37만 9천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도 오늘 예상과는 다르게 상승 출발합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도 1% 상승세 나옵니다. 오랜만에 상승세입니다. 24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한국전력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32,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모두 강한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코스피 0.5% 상승하면서 단숨에 10포인트 오른 203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0.59% 상승한 67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하락세 나왔는데 오늘 조금씩 회복합니다. 1.3% 상승하면서 77,9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신라젠도 오늘 1% 상승세 나옵니다. 73,900원까지 올랐습니다. 실제 E&M 현재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206,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도 0.57%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66,1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펄어비스를 제외하고는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HLB 1% 넘게 상승하면서 79,1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메디톡스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91,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91,800원에 움직이고 있고 코롱티슈진 현재 2% 가깝게 상승합니다. 41,6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SL이 되겠습니다.
자회사는 SL 라이팅 흡수합병을 함으로써 주주 가치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지분법 대상 자회사는 SL 라이팅 지분율의 33.5%인데 흡수 합병함으로써 연결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병 기일은 내년 4월 1일로서 향후 실적 개선 및 주주 가치 제고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SL 라이팅은 SL그룹 글로벌 헤드램프 생산량 약 55%, LED 앰프를 기준으로 약 73%를 담당하는 주력 국내 계열 회사로서 대구, 천안, 안산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SL 라이팅의 헤드램프 생산 실정은 416만 대, 연간 캐파는 약 530만 대로서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적 기준은 54.9%, 생산 능력 기준으로는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당 합병가액은 SL 18,460원, SL 라이팅은 23만 756원으로서 합병 비율은 1대 12.5가 되겠습니다. 일단 SL 라이팅의 본질 가치 산정 시에는 미래 수익 가치가 매우 보수적인 전망에서 추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정된 본질 가치는 2017년 예상 실적 대비 PER, 퍼는 약 6배, PBR은 약 1배 수준으로서 비교적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합병 일자를 보면은 계약일은 12월 18일, 그 다음에 우리 주주총회는 2월 15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합병 기일은 4월 1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SL은 계열회사의 연결 자회사 편입으로 실적 개선뿐만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 효과, 연결 재무제표의 설명력 강화가 기대된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적으로도 통합에 따른 효율성 개선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SL의 관계사를 포함한 그룹 매출은 약 4조 원이지만 연결 매출액은 1.6조 원으로서 불과했습니다. 즉 국내 주력 법인이 연결에 포함되지 않아서 재무제표의 설명력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 확장성을 통해서 일단은 연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합병으로 2019년도에는 매출액이 2조 4천억, 2020년에 약 2조 8,600억으로서 기존 컨센서스 대비 46%, 60%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연결이 기준 SL 라이팅 영업이익률이 약 6.4%로서 수익성이 높아서 합병에 따른 ROE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SL 라이팅은 순이연금이 약 작년에 1,000억으로서 기업으로도 재무적 여력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주 발행에 대한 희석을 감안해도 EPS는 기존 전망 대비 약 6.5%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내년에는 외형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 성장을 하락에도 동사의 경우 연결 자회사로 3개 신규 부문 가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년 7월에는 호북 상립, 지분율 50% 가동을 시작합니다. 주요 고객은 동풍 자동차, 동풍 닛산, 그릴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도 SLAP에서는 기아차, 인도 공장이 주요 고객이 되겠고 또한 2019년 10월에 가동되는 브라질 공장은 GM 소형 SUV 등 3개 차종을 대상으로 공급을 시장할 예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GM향 일단 이러한 3개 차종에 대한 헤드램프 이러한 또 생산 자체가 우리 SL의 큰 성장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ED 또한 램프 생산량 확대도 내년에 외형 성장 기대 요인인데요. 동사의 LED 램프 생산액이 작년에 20만 대, 올해는 80만 대, 내년에는 139만 대, 2020년에 약 209만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반떼급 이상 차종에서 LED 램프 채택률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한 내년에 출시 예정인 미국 신형 소나타에도 LED 램프가 기본 사양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GM향 초대형 수주 확보가 예상이 되었는데 픽업 트럭하고 SUV 차량 3개 차량에서 채택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연결 자회사의 LED 램프 생산 비중이 올해
24%에서 내년에는 49%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지배 구조 개선 및 사업 경쟁력 강화 기대는데 주가는 합리적인 수준 이하에서 형성이 되고 있으면서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는 거고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4,000원 드리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웅진 싱크빅이 되겠습니다. 가장 주력 사업이 학습지죠. 이러한 동사를 비롯해서 대교, 구몬, 재능격이 4개사를 중심으로 가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시장은 군수업체를 제외하고서 대부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학습의 대상이 기존의 초등학생 중심에서 영유아 계층의 소비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1995년에 싱크빅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정부의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에 따라 초등학습에서도 기존의 문제풀이식 연산형 수학에서 벗어난 교과 융합 및 스토리텔링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력 및 사고력 강한 콘셉트에 맞춘 동사의 학습지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교육 시장은 어떻습니까?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스마트 학습 및 독서 관리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함께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등장과 함께 스마트 기기 속으로 들어간 교육 콘텐츠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사는 교육문화사업본부의 웅진 북클럽, 그 다음에 학습지 서비스 싱크빅, 시설 관련 학습지 웅진 브루클 학습센터, 그 다음에 미래교육사업본부 웅진 블루 도서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10월 달에 웅진 코웨이 인수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1,535만 주를 약 1조 6,849억에 인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 학습지 사업이 성장세 회복이 기대하면서 동사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웅진 식품의 주가는 코웨이 인수작업 마련 단기 차익급 증가 등 재무적 부담 우려로 급락을 했는데 코웨이 인수에 유입되는 배당금 등으로 차익금 상환이 가능한 점, 향후 코웨이를 활용한 웅진식급 해외 진출 교도 확보 등 우려보다 기대율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사 자체적으로 사업 강화를 하고 있는데 교육 문화 부분의 경우는 학습센터 확장이 마무리되고 인공지능을 접목한 신규 서비스도 출시하면서 작년과 올해 감소된 매출이 내년부터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분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1,639억, 영업이익은 16% 늘어난 116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되죠. 일단 성수기 시즌을 진입을 했고 수익성 악화이던 단행본 사업부도 베스트셀러 출시와 구전 효과로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코웨이는 다음 달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전시회 2019년 CES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에 4년 연속 참가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번 CES에서 물, 공기, 생활 환경을 관리하는 혁신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이면서 웰빙 가정기업에서 존재감을 강화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 부스를 일상생활의 혁신적인 편리함과 행복감을 전하는 코웨이, 빙웰, 필링 굿이라는 컨셉으로 꾸며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유아들한테 또 책 읽고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좀 짜증이 나는 일이 되겠는데 일단은 웅진 싱크빅이 또 그런 일을 대신해 줌으로써 굉장히 조금 어머니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웅진 싱크빅 올해는 코웨이 인수 등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이걸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여를 삼음으로써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에 대한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연우가 되겠습니다. 연우는 아시다시피 일단은 화장용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기에도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펌프형, 튜브형, 그다음에 견본형 용기 세 가지가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화장품 용기 자체는 이제 진공 형태의 에어리스 펌프의 일반화 및 기술 진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유에 대한 2016년
국내 화장품 용기 시장 규모는 9,878억인데 이 중에서도 상위 7기 업체가 전체 시장의 6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쟁 구도는 연우가 23.7%의 시장 점유율로 독보적인 선도기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하 컴텍코리아는 10.8%, 사마플라스틱 일단 9.4%에서 연우가 가장 독보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2018년 3분기 경영성과를 보면은 8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3분기 대비 5.5%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내수 및 수출 비중에서도 역대 분기 최대 수출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3분기 연속 수출 성장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연우가 어떤 중국이나 일본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미주 법인이 미주 쪽이 오히려 24%로서 수출에 있어서도 일단은 중국이 아닌 미주 지역이 굉장히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향후 우리 중국에 대한 어떤 관계 복원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올해는 굉장히 나빠졌는데요. 올해한 어떤 이런 수익성이 악화된 이유는 늘어난 수주로 인한 외주 가공비의 증가, 그다음에 물류 자동화 시스템 가동 지연에 따른 고정비 부담, 그다음에 주 52시간 및 최저 시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3분기부터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생산성의 제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여름 휴가 및 정기 상의 인건비 부담이 일단은 이제 4분기부터는 사라지고,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일단 비용면을 제거하면은 우리 연우는 일단은 실적 개선 효과가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19년에는 중국 공장이 가동이 되고, 이러한 가동을 통해서 제약용기 사업이 확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부터 중국 구장이 초기 캐파는 200억에서 시작이 되는데 총 캐파는 30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재 로컬 브랜드의 고급 화장품 시장 진입에 일단은 진출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달에 쿨릴름에 대한 IOS 인증을 취득하면서 제약용기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어떤 글로벌 제약사의 어떤 용기 공급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2분기에는 첫 발주가 기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기 자체는 굉장히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연후에 일단은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올해 옹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2,700억, 영업이익은 10% 증가한 일단은 98억 예상이 되며, 내년에는 매출액은 12%, 영업이익은 무려 76% 증가한 172억으로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펌프 용기의 지속적인 시장 수요가 예상되며 마진율이 높은 수출 비중이 증가하라는 추세, 또한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약용기 분야 진출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점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게 되었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순저가는 1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SL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적으로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 또 신규 공장 가동으로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만나본 웅진싱크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따라서 내놓은 서비스로 큰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본 연우 같은 경우에는요, 화장품 용기 생산 회사인데요. 생산성 제고와 또 내년 중국 공장 가동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점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호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HFR입니다. HFR은 SK텔레콤 출신 정종민 대표가 설립한 통신 장비 전문 회사입니다. 매출 비중은 모바일 액세스 사업부 40%, 브로드밴드 액세스가 60%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사는 유무선 네트워크형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5G 인프라 투자 본격화 시 양쪽 수혜가 모두 가능한 업체입니다. SKT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동사의 경쟁력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동사는 미국의 베리존을 비롯해 AT&T, 일본의 NTT 도코모 등 다양한 해외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6년도부터 베리존의 LTE용 장비를 공급해온 이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도 검증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통신 장비 산업 내 국산 장비가 조달 가능한 국가가 적다는 점도 동사가 또 해외 시장 공략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론트홀 장비의 성장 잠재력 또한 주목되고 있는데 이제 5G 도입으로 기지국 수가 3배 이상 늘면 이제 프론트홀 수요도 커지기 마련인데요. 이제 통신사들은 투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프론트홀 기술이 새로이 이제 도입하고 있어 신규 수요도 창출이 좀 되고 있고 이제 4G 투자 때부터 기지국 수가 좀 늘면서 임차료 부담이 좀 커져 이제 기지국을 데이터와 이제 또 이제 무선 부문으로 분리했습니다. 데이터 부분을 전화국에 두고 이제 무선 기지국을 이제 데이터와 이제 무선 부분으로 분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그 사이를 광선로로 연결하는 프론트홀 기술을 SKT와 HFR이 개발했습니다. 또 16년도에는 이제 SKT와 이제 프론트홀 솔루션을 버라이즌에 수출을 했었고, 이제 HFR도 16년도부터 이제 버라이즌형 프론트홀 장비 매출을 300억 정도씩 이제 매년 내고 있는데, LTE 투자는 다르게 5G 투자 자체가 이제 뭐 유무선 네트워크 모두 유의미한 규모의 그런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유선 네트워크 고도화 없이는 5G 무선 네트워크 속도가 이제 유선 이제 네트워크 속도를 앞질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유선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 속도가 이제 무선 네트워크 속도보다 좀 빨랐지만, 최근에는 무선 네트워크 데이터 전송 속도가 이제 뭐 유선 네트워크까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5G는 단말당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가 이제 또 10에서 20Gbps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유선 네트워크도 이제 뭐 수준으로 속도가 좀 향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제 뭐 19년 글로벌 유선 무선 장비 본격화로 양쪽 이제 네트워크 장비 모두 보유한 동사의 장비가 이제 또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19년부터 양국의 5G 투자가 동시에 시작되면 한 2천억 정도의 이제 이상의 전사 매출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이제 손절가는 2,100원, 이제 목표가 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CNG 하이테크인데요. 동사는 이제 15년 정도의 업력을 보유한 국내 최초의 화학약품 초정밀 혼합 공급장치 개발 및 공급 업체입니다. 이제 화학약품은 이제 중앙공급장치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 공정에 필요한 화학약품 배관을 통해 이제 생산장치로 원격 공급하는 자동화 방식인데요. 이 중에서 동사는 CBS를 주로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이제 국내에서는 독과점 공급 중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화성공장, SK이닉스 하이닉스 이천공장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삼성전자 시안공장과 오스틴 공장, SK 하이닉스 우시공장 관련 투자로 매출 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 예정이라고도 하고, 19년도 실적은 이제 올해 말부터 계획된 고객사 투자가 예정대로 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올해보다 증가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적인 요소가 좀 있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화학 약품 및 이제 운반 및 좀 저장의 필수 요소인 라이니 시트 국산화를 통해 좀 생산 예정이었는데, 점진적으로 전공적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뭐 라이니 시트를 만드는 원재료인 좀 불소 수지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신규 사업은 당분간 좀 중지됐다고 하는데요. 불소 수지 공급 부족이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간 재추진이 조금 어려울 것인 것은 좀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좀 화학약품 혼합장치 시스템에 대해서 동사의 삼성전자 내 점유율이 90% 좀 이상인데 독점적인 지위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초정밀 유량 제어 기술과 실시간 혼합 기술로 이제 고객사의 원가 절감에 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기술적인 우위를 좀 바탕으로 해서 향후 신규 투자에서도 이제 좀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안 2기를 비롯해 이제 SK 하이닉스 청주 투자와 이제 뭐 우시 2기 투자가 좀 진행이 될 예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실적이 성장이 좀 이제 가능하다고 보면서 오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 11,000원,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마지막으로 준비해드린 종목은 좀 이노와이어리스인데요. 이제 통신용 이제 시험 및 계측 장비, 스몰셀 등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동사가 위하는 시험 및 계측 장비는 다른 기지국 장비 대비 이제 좀 수주가 선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무선만 최저가 장비는 지역이나 전파가 불안정한 곳을 좀 찾는 제품인데요. 이제 또 국내 점유율 1위로 이제 또 투자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공급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통신 TNM 역시 계측 장비로 기지국이나 단말기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좀 제품인데, 기지국 업체향 초기 공급과 이제 또 향후 시장이 본격 개화하는 시점에 단말기 제조사로 공급 다변화도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5G향 매출이 좀 이르면 늦어도 내년 1분기 정도에 좀 기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몰셀은 해외 4G향으로 이제 좀 꾸준한 수주를 좀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5G향 발주는 투자가 정점을 이루는 좀 2020년에서 21년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 3월 국내를 시작으로 뭐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5G 투자가 활성화될 계획에 있어 상반기 국내 수주를 기반으로 하반기 해외 수출 본격화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5G형 매출 자체가 이제 올해 4분기부터 좀 가셔야 되는 점도 있었는데 내년 실적 성장에 좀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내년에 주력 장비의 이제 매출 성장이 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이제 좀 기대되고 스몰셀의 신규 장비 매출도 인도나 일본 등에서 좀 폭발적인 성장을 좀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G 시장의 개화를 알리는 통신 TNM과 무선망 최적화 장비의 매출이 4분기부터 인식이 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또 두 장비는 또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기지국 개발과 통신사들의 또 기지국 테스트 과정에서 첫 수요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5G 시장의 개화를 좀 가장 빠르게 알리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두 장비의 납품이 좀 시작된 것으로 좀 파악이 됐는데 이번 수요는 좀 내년 상용화되는 국내 시장을 타겟으로 또 공급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후 또 전 세계 기지국 메이커와 또 통신사로 그 수요가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기지국 메이커와 통신사들이 주문이 좀 소량으로 시작된 것으로 확인했고 이제 또 내년 1분기부터 관련 매출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듯 5G 시장의 선두주자인 이노와이러스의 실적이 좀 4분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내년 1분기 실적도 좀 기대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고 현재 글로벌 기지국 업체와 통신사들의 통신 TNM과 관련해서 이제 무선망 최적화 장비의 주문이 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는 시점을 통해서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실적 전망의 기대치를 가져보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또 공략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3,000원, 목표가는 3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HFR 같은 경우에는요, 5G와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해외 매출 증가 기대감 함께 받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이어서 만나본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 내 이 점유율 90% 이상인 강소기업으로 실적 성장이 전망된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보혜양조입니다. 이 희망퇴직 단행에 장 초반부터 10%대 급락세 나왔는데요. 부사장님, 어제는 또 14%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등락폭이 좀 큰 종목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보혜양조는 아시다시피 이제 정치 테마주죠. 그래서 이제 유시민 관련주로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사실 동사는 뭐 청년의 아침과 입세주 등 일단 브랜드로 해가지고 이제 광주 전남에서 약 소주 시장의 75%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랐는데 사실 상반기까지 영업 실적을 보면은 적자거든요. 상반기 보면 1분기에는 3억 적자, 그 다음에 2분기에는 86억 적자. 3분기에는 이제 영업이익 흑자로 7억 돌아섰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온기로 봐서는 아마 적자로 전환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 작년에는 흑자 전환했는데 올해는 이제 적자 전환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뭡니까? 우리 조직 개편하면서 이제 이러한 어떤 희망퇴직 이런 거를 실시하는데 아직은 보면 보혜양조는 그동안에 약 1,000원에서 지금 거의 뭐 2,500원까지 한 250% 올라온 상태인데 차트상으로 지금 보면 아직은 세력들이 빠져나온 흔적은 아직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종가가 만약에 2,000원 정도를 유지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2,000원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오히려 이러한 어떤 대기 물량들이 아마 실망 매물로서 전환되면서 추가 하락이 불가피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종가 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유지되면은 그대로 보유. 만약에 유지가 안 되면은 일단 매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인데요. 자사주 처분 소식에 현재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우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아난티 이제 짐 로저스 사회이사 이제 또 선임권으로 좀 크게 좀 상승했었는데
오늘 이제 좀 자사주 처분에 좀 약세를 보였다가 지금 좀 보합권에 올랐다가 지금 계속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시가총액에 비해서 크게 뭐 매도한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동안 이제 뭐 짐 로저스 이사 선임권으로 좀 과대하게 좀 오른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혹시라도 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럴 때는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장한 에어부산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5% 가까이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상장주에 대해서는 이제 분석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아기가 태어나도 이제 100일이 지나야 대충 뭐 애의 어떤 상태를 알 수 있듯이 공모제도 경우도 보통 6개월이 지나야지는 어떤 이제 분석이 가능한데 사실 저는 이제 공모주에 대해서 어떤 그 상담해올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상장 첫날 수익이 나면 무조건 팔아라. 물론 추가적으로 오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하락이 되면은 6개월 동안 고생을 하는 종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에어부산은 우리 대한항공의 자회사하면서도 일단 회사 내용이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퍼도 지금 한 7 정도 되고 PBR도 1.4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회사 자체가 이렇게 좀 우량한 회사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항공기회사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연료죠. 그래서 유가 하락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뭐 유가가 이제 급등락이 거듭되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어떤 기대가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오늘 뭐 주가 자체가 어제에서 오늘도 상승하는데 이런 추세라면 아마 계속 연초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매도에 나서는 것보다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홀딩, 그 다음에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신규 매수는 좀 약간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알루미늄인데요. 이낙연 테마주이기도 합니다. 현재 약세 보이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용호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테마주의 특성상 등락폭은 당연히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뭐 후보의 발언이나 이제 뭐 진출 여부에 따라서 굉장한 좀 움직임이 보여지는 특징이 좀 있는데요. 이제 뭐 아침에 좀 하락 출발했지만 지금 좀 보합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강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 좀 이제 소액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지금 2,700원대에서 지금 계속 보합권에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매수를 뭐 권장해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싣거나 하는 그런 이제 투자는 좀 이제 자제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이제 큰 악재를 맞는다거나 이제 뭐 그런 동향은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트루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2월 27일 그러니까 어제죠. 펜오션 추천해 주셨는데 약 하루 만에 이 4%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펜오션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한데 지금 5.71%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지난 한 달간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145만 주, 그리고 기관도 154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사실 그 동사는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원자재 수요 둔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또 2일 전에 또 장중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단기 원자재 수요 개선에 따른 벌크 수요 개선 기대도 좀 어렵고 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급이 살아있는 걸 보면 어떤 동사의 펀디멘탈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적을 보면 펜오션의 3분기 매출액은 7,093억 원, 영업이익은 511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분기 평균 벌크선 운임 지수가 3분기 연속 상승한 영향으로 인해 매출 성장이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중국이 겨울철 철강 감산에 돌입하면서 연말부터 내년 1분기까지 지금 벌크선 운임 지수가 우하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절대 레벨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는 개별적으로 장기 화물 운송 선박이 이제 인도되면서 이익 창출 능력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내년부터 2020년 말까지 총 11척의 신규 장기 화물 운송 계약 선박들이 인도될 예정으로 그 화주의 그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목적이기 때문에
해운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평균적으로 좀 자선이나 용선보다 사업보다 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펜오션의 현 주가는 어떤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에 따라서 좀 자산 가치 손상이 좀 반영된 결과를 할 수 있겠지만 원자재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장기 화물 운송 계약 확대로 인해서 이익 창출력이 개선될 전망이며 주가 하단에서는 주요 2개국 인프라 투자 선박 연료 규제로 인한 중장기 벌크사 수급 개선 기대감에 좀 베팅해볼 만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목표가를 5,500원, 손절가 4,000원으로 하고 시장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사실 내년 1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개최 기대감에 따라서 중국 소비 관련주가 좀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백화점 3인방 중에서 가장 크게 기지개를 좀 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악재를 털어내 재무 부담을 줄이고 빠른 실적 개선세를 보여준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사가 중국 사업 악재를 털어내면서 실적 개선과 재무 개선을 동시에 이뤄냈다는 점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의 3분기 연결 매출액은 4조 6,749억 원, 영업이익은 1,991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15.3%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순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은 같은 기간 2,080억 원, 1,819억 원으로 각각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롯데쇼핑의 수익성을 갉아먹던 중국 사업을 정리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해졌다는 판단입니다. 동사는 작년 말 기준 그동안 적자를 내던 중국 112개의 롯데마트를 대부분 매각하거나 폐점하면서 정리를 하였고요. 중국에 진출했던 백화점 역시 신속하게 철수할 예정입니다. 지난 2분기 중국 할인점 사업으로 인해 적자가 순이익에 반영된 반면에 3분기에는 중국 할인점 철수에 따른 중단 사업 손실 1,061억 원만 반영되면서 적자가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내년에도 좀 시장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업부가 전반적으로 고른 실적을 내고 있는데다가 작년 어닝 쇼크 등으로 인해 기적 효과가 더욱더 부각될 것이란 판단입니다. 롯데쇼핑의 내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8.2% 증가한 9,602억 원으로 실적 개선 추이가 어떤 유통주 중에서 가장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이제 1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롯데쇼핑에 대해 목표가를 26만 원, 손절가를 20만 8,300원 설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스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74% 상승한 204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2035선까지 내려오는 듯 했으나 현재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44선까지 올랐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 매수합니다. 25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들 현재 300억 원 넘게 어제 이어서 매도세 이어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점점 더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데요. 1.57% 상승하면서 38,850원까지 올랐고요. SK하이닉스 0.65% 상승세 나옵니다. 62,000원대까지 회복했습니다. 셀트리온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4%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14,500원 오른 38만 5,500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위권까지 올라오면서 6위부터 8위까지 조금씩 순위 변동이 있는데요. 현대차 6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0.84% 하락하면서 11만 7,5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LG화학 상승세 나옵니다. 0.86% 상승하면서 3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여전히 약보합권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포스코 현재 0.83% 상승하면서 24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현재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32,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67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등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672선에서 출발을 해서요. 75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19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들 오늘도 매도세 이어갑니다. 2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개인도 10억 원가량 현재 매도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포스코 캠텍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 하락폭 큽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64,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오늘 2%대 상승세 나옵니다. 249,3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신라젠 현재 1% 넘게 상승하면서 73,700원 선까지 올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7,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7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코오롱 티슈진 상승세 눈에 띄는데요. 2% 넘게 상승하면서 4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은 0.3% 상승세 나옵니다. 9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부터 펄어비스까지 모두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 0.48% 하락하면서 1,1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일 만에 클리오가 현재 6% 넘는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화장품주에서 몇 개 종목은 이제 바닥을 치고 회복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죠. 그 중에 이제 클리오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데, 아우딘 퓨처스라든가 아무래지 한국콜마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낙폭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회사의 내용이 좋은 그 우량주, 그리고 2019년도가 기대되는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먼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요번에 장세가 안 좋았어도 일단 하방에 대한 그런 어떤 압력은 덜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추세를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흐름 자체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 종목은 일단 흐름 추세가 아직은 견조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좀 더 반등을 할 때까지 목표가 17,000원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근처 갈 때까지 한번 보유해서 그 정도 가면은 팔고 또 쉬었다가 나중에 재차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하고 몇 개 이제 종목의 화장품주는 같은 흐름으로서 매매 판단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저가 매수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올해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달려온 이런 거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장세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런 양상으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가장 큰 이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어떤 반도체에 관련된 거죠. 그러면은 이 반도체 가격이 내년에도 안 좋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예상하는데, 여기에 그러면은 득을 볼 수 있는 회사가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은 저는 휴맥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가온미디어도 말씀드려서 수익률을 많이 내고 있는데, 역시 휴맥스도 어떤 이런 셋톱박스를 중심으로 해서 게이트웨이라든가 IP, 게이트웨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위성방송을 수신할 때, 그리고 케이블 TV를 수신할 때 이런 셋톱박스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 아주 강소기업이고 우량에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셋톱박스 외에 이제 차량용 오디오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그동안에 안 좋았던 이유는 역시 실적이었던 겁니다. 실적이 이렇게 왜 안 좋았냐면은 역시 원가에 대한 하락 압력, 원가에 대한 상승이죠. 원가에 대한 상승이 너무 높았다. 거기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메모리입니다. D램이라든가 플래시 이런 메모리인데, 이런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휴맥스는 어떤 이익이 거꾸로 이제 안 좋아지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어떤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럼 어느 회사는 이익을 보였을 때 바로 휴맥스가 또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서 내년 안 좋은 그런 상세 속에서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최근에는 아직 바닥권이지만 저점 매수를 해보면은 그동안의 3년에 대한 하락 압력이 다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러면서 반도체의 하락에 대한 반사이익으로서 휴맥스를 관심을 가져보자. 2019년도에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관심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뭐 현재가 괜찮고요.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9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면서 힘들었던 2018년이지만 2019년도에는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종목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9년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모두 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실제적으로 경제 지표로 나타나면서 불안한 흐름을 어제 국내 증시나 아시아 증시 대부분은 다 가졌는데요. 무역 전쟁 이후로는 실제로 지금 경제 지표가 계속 나쁘게 나오면서 두 나라 모두 증시, 미국과 중국 모두 다 불안한 모습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셧다운 진입과 함께 큰 하락세를 보이던 증시가 셧다운이 진입이 되면서 오히려 하락은 좀 멈춘 상태이며, 그 셧다운이 길어지거나 예산안 합의를 하거나 둘 중에 이제 시장에서는 둘 다 기대감으로 작용할 할 것으로 보여서 추가적으로 셧다운으로 시장을 하락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이제 무역 협상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협상단을 파견한 상태인데 조금 더 해결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경제 지표로 두 나라 모두 나온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론을 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횟수 조절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시장 방어막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차츰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고요. 파웰 의장에 대한 해임권도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어제 같은 경우가 중국의 통신 장비 사용을 보안 문제로 자제할 수 있는 행정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불확실성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역시나 지금 이 사안도 계속 반복적인 상승과 하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무역전쟁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이미 경기가 나빠진 나라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다수 증시들은 빠르게 급등을 보일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간선거 이후로는 시장이 확실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요. 그 시점보다는 경기 민감주를 제외한 테마주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비관론만으로 시장을 바라보기엔 좀 아까운 시장 같습니다. 지난주와 이번주 시장의 하락폭이 미국과 일본이 좀 컸었는데요. 국내 시장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서는 올해 하락률이 크지 않아서 올해 하락률이 굉장히 컸던 부분들이었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하락률을 크게 가져가면서 다른 증시보다는 최근 우리 시장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 시장 대부분 급등한 종목들이 대부분 정치 관련주나 수소차,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시장에서 강한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당분간 계속 종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2월 들어서는 시장 전체 상승을 견인하지는 못했지만 정치 관련주나 수소차, 그리고 계속 순환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약, 바이오, 엔터, 게임주들 같은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업종들이 수급을 동반해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 연초에 이제 CES를 앞두고 있어서 자율주행차나 사물 인터넷, 그리고 플렉서블 관련주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계속 상승과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을 테마주들 중심으로 시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중심 테마주들 위주로 단기 매매를 이어가시는 게 현명한 전략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중국 쪽 통신 장비를 미국이 좀 걸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서 통신 장비 업체를 하나 골랐는데요.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입니다. 국내 최초로 카폰 안테나 개발을 시도를 했고, RF 시스템이나 차세대 안테나까지 국내 및 전 세계에서 무선 통신 장비 업체로 많이 기억이 되는데요. 주력 제품인 기지국용 안테나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만 5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고, 중국 소재는 5개, 그리고 인도 소재나 홍콩 소재, 그리고 미국 소재 통신기업 해서 한 13개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5G가 조기 상용화를 하고 있는데요. 통신 장비나
이제 기자 업체들이 대부분 증시의 곽강을 좀 받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시장보다는 조금 더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비스 개시 전에 이제 선발주가 이어졌고 5G용 기지국 안테나 제조업체인 에이스테크가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속도가 이제 생명인 5G 환경에서는 에이스테크는 수십 개 안테나로 속도를 증가시키는 매시브 미모 필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망 구축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수혜가 앞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점유율이 50%인 정도인 에이스테크 청진 장비는 조기 상용화를 앞두고 이미 양산 체제를 구축해놨는데요. 이번 달에 장비업체 선정이 끝나는 대로 다음 달에 양산 납품을 시작하게 된다고 확인되었고 내년 3월을 목표로 진행되던 국내 통신, 이동통신 업계의 5G 상용화 일정이 최근 KT가 단말기 대상으로 상용화 전파를 내보겠다고 밝혀지면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G 조기 상용화의 기대감이 삼성전자가 버라이즌과 스프린트에 이어서 AT&T와도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G 통신 환경에 다른 수혜주들도 모두 다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에이스테크는 연초 에릭슨으로부터 5G 관련 제품을 수주를 받은 데 이어서 미주 지역 재난망 구축이나 AT&T랑 재난망 안테나 수주 전례도 있고 해서 본격적인 장비 수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선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이고요. 5G 서비스는 기지국 간의 간격이나 기지국의 서비스하는 반경 자체가 이제 훨씬 좁아서 훨씬 많은 수요의 통신 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존 점유율이 높은 에이스테크 입장에서는 더욱 실적에서 크게 영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제 통신 3사가 4년 동안 새로운 환경을 위해서 3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실적 호전뿐만 아니라 성장성에서도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요. 차트로는 최근 시장 하락 변동성에서도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졌고 지난 10월 달에 한번 무너진 낙폭을 계단식 상승으로 만회하고 있습니다. 추가 거래량 증가가 나타난다면 정고점까지 를 1차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추천가는 오늘 좀 상승 중인데 5,100원에서 4,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600원 1차 목표가는 지난번 단기 낙폭이 좀 과대했던 5,600원까지 매수를 1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출발 증시 와이드가요. 2019년 개장 첫날에 이 스튜디오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직접 모시고자 합니다. 최고의 주식 코디들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코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SNS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2018년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년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유종의미 거두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2019년 내년에 다시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